지금 미국 시애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컨설턴트가 자신의 커리어를 버리고 한국식 기사식당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버거와 스테이크 대신 갓 지은 쌀밥과 김치찌개, 패스트푸드 대신 기사님들이 찾는 식당. 심지어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이 한국의 식문화에서 배워야 할 때가 왔다라고 보도하며 현지 외식업계에서도 전례 없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본고장에서 한국의 이 음식집이 대박을 터뜨렸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피터슨, 56세 미국 레스토랑 컨설턴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직 컨설턴트라고 해야겠네요. 30년 가까이 미국 최고급 레스토랑들을 돌아다니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저의 철학은 단순했죠. 최고의 맛과 최대의 회전율이었습니다. 제가 클라이언트들에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테이블당 평균 체류 시간 87분, 그러면서도 미슐랭 수준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미국 최고급 레스토랑들은 제 조언을 듣고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뉴욕의 한 유명 레스토랑 사장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마크, 우리는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레스토랑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보다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는 것을 선호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레스토랑, 또 다른 레스토랑, 그리고 또 다른 레스토랑. 다들 비슷한 말을 했어요, 마크. 당신의 컨설팅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사람들은 고급 음식보다 편리함을 원합니다. 이런 말들이 저를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제가 컨설팅하던 고급 레스토랑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대신 배달 전문 음식점과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번창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마지막 클라이언트마저 잃었어요. 수입이 끊겼고 저축해둔 돈도 빠르게 바닥이 났습니다. 뉴욕의 비싼 아파트를 포기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그마저도 유지하기 어려워졌죠.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센트럴 파크 벤치에 앉아 $5짜리 핫도그를 먹고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컨설팅했던 레스토랑에서는 손님들에게 $200짜리 코스 요리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제 자신이 길거리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마크 피터슨인가요? 돌아보니 로버트 스콧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멘토링했던 지금은 미국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중 하나의 CEO가 된 젊은 요리사였죠. 로버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어요.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죠. 로버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체인은 지난 분기에만 200개의 새 지점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 레스토랑 시대는 끝났어요. 사람들은 빨리 먹고 나가고 싶어 하지, 테이블에서 2시간씩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로버트의 말은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의 편이었죠. 그래도 난 여전히 믿어. 빠르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식당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했어요. 로버트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현실에서는 선택해야 해요. 빠르거나 맛있거나. 그는 명함 한 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혹시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 같은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적응할 수 있다면 말이죠. 로버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의 명함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죠.
어쩌면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공룡 같은 존재가 된 것일까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믿음이 남아 있었어요. 빠르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음식이 가능하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였어요. 한국 서울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우연히 발견한 작은 식당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서울 종로 뒷골목에 있는 간판에는 한글로 만식인의 기사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죠. 통유리창 너머로 작업복이나 운전기사 복장을 한 손님들이 빽빽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사식당이라. 택시기사들이 많이 오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호기심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실내는 생각보다 깔끔했고 손님들은 놀라운 속도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옆 테이블을 보니 손님이 들어온 지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주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름표에는 이만식이라고 적혀 있었죠. 외국인이신가 보네요. 한국어 못하시면 영어 메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가 맛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만식 씨는 손가락으로 메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육볶음 정식 드셔보세요. 오늘 고기 특별히 좋은 거 들어왔어요. 곧바로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불과 3분 만에 제 앞에 음식이 놓였어요. 제육볶음에서 올라오는 매콤한 고추장 향과 달콤한 양념 향이 코를 자극했고 한 입 먹어보니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김치는 아삭하고 된장찌개는 정말 구수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하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빨리 나온 음식이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지? 주변을 둘러보니 손님들은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한 뒤 바로 일하러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식사하면서 주방 쪽을 계속 쳐다봤는데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주방이 보였거든요. 만식 씨와 2명의 주방 보조가 마치 춤을 추듯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밥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국물 요리는 커다란 냄비에서 계속 끓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만식 씨에게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서빙하면서도 이런 깊은 맛을 내는 거죠? 만식 씨는 주방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빙그레 웃었어요. 우리 식당에 오는 기사님들은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 먹고 가야 하니까 음식이 느리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맛을 포기할 순 없어요. 그만큼 정성도 들어가야 하고요. 정말 궁금해서 주방을 구경해도 되냐고 부탁했더니 만식 씨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주방에 들어서자 한 명의 보조가 무섭게 빠른 속도로 칼질을 하면서도 고기를 손질할 때는 확실히 속도를 조절하며 신중하게 다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대충 하는 건 아니네요. 제가 말하자 만식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한 끼를 허투루 만들면 안 되죠. 사람들이 빨리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빠르면서도 깊은 맛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기사식당을 발견한 후론 매일같이 만식이네를 찾게 됐어요. 어느 날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제 과거에 대해 말하게 됐죠. 미국에서 레스토랑 컨설턴트셨어요? 지금은 뭐 하세요? 만식 씨가 물었어요. 일자리를 잃었어요. 빠른 서비스와 깊은 맛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 방식이 시대에 뒤처졌대요. 만식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왜 시대에 뒤처진 거죠? 우리는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요. 식당 문을 닫은 후 만식 씨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빠르면서도 깊은 맛을 내려면 준비 과정에서 정성을 들여야 해요. 우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시작해요. 만식 씨는 새벽에 육수부터 끓이고 찌개의 기본 양념을 만들어 둔다고 했어요. 미리 준비해두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요리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기사식당에서 하루 체험을 하게 됐어요. 만식 씨는 이미 육수를 끓이고 있었죠. 오늘은 서빙이랑 간단한 요리를 도와주세요. 피크타임엔 정신없이 바빠요. 7시 30분 식당은 꽉 찼고 주문이 쏟아졌어요. 제육볶음 하나요. 김치찌개 정식이요. 갈비탕 추가요. 10분 만에 주문이 5개나 밀려왔어요.
저는 완전히 헷갈렸지만 만식 씨와 직원들은 침착하게 모든 주문을 처리했죠. 만식 씨가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준비한 베이스에 신선한 김치와 고기를 넣고 강한 불에 빠르게 끓이면 돼요. 지시대로 했지만 제 김치찌개는 만식 씨의 것만 못했어요. 이건 경험이에요. 수천 번 만들다 보면 느낌이 와요. 오후에 한숨 돌리며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도 요리가 엉망이 되지 않죠?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철학의 문제인가요? 만식 씨는 미소 지었어요. 둘 다예요.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지만 그건 우리 철학에서 나온 거죠. 빠르게 해도 정성스럽게라는 철학이요. 마크 씨가 찾던 답이 이거 아닌가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실패한 이유는 시스템을 지탱할 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사식당의 비밀을 미국에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3개월간의 한국 서울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만식 씨의 기사식당에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뉴욕에 다시 왔죠. 정말 많은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적당한 상권을 찾는 거였죠. 맨해튼 외곽이지만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작은 가게를 발견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바로 여기다.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겠어. 인테리어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기사식당과 최대한 비슷하게 꾸몄어요. 테이블 간격은 조금 좁게 배치하고 주방은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오픈 키친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셀프 반찬대였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최대한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만식 씨에게 배운 것처럼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출근했어요. 제일 먼저 육수를 끓이고 그 다음엔 반찬들을 준비했죠. 한국에서 요리사 한 명을 모셔왔는데 그분과 함께 김치, 된장찌개, 갈비탕 같은 메뉴들의 맛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마크의 기사식당이란 간판을 달고 오픈하는 날이 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첫 손님은 회색 양복을 입은 직장인이었어요. 그는 메뉴를 한참 보더니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기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건가요? 반찬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렸죠. 여기 보이시는 셀프 반찬대에서 원하시는 반찬을 직접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어요. 원하시는 만큼 담아가셔도 돼요. 그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반찬대로 가서 김치, 콩나물, 시금치나물을 아주 조금씩만 담았어요. 곧 그의 된장찌개가 나왔고 그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죠. 그런데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더니 말했어요. 이거 너무 짜요. 소금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첫 손님부터 이런 반응이 나와서 정말 당황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죠. 한국 음식은 처음 드시면 약간 짜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밥과 함께 드시면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답니다. 한번 밥과 함께 드셔보세요. 그는 그래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식사를 마쳤어요. 저는 내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곧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셀프 반찬대에 대해 설명하자 오히려 신기해하며 반찬을 구경했어요. 와, 이런 시스템 처음 봐요. 다 가져가도 돼요? 하면서 여러 종류의 반찬을 듬뿍 담아갔죠. 김치찌개를 맛본 그녀의 반응은 첫 손님과 완전히 달랐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매콤하고 깊은 맛이. 이런 음식 처음 먹어보는데 완전 중독적이에요. 이게 진짜 한국 음식 맛인가요? 그녀의 칭찬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첫날은 정말 극과 극의 반응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반찬을 왜 직접 가져가야 하냐며 불평했고 또 어떤 손님들은 음식이 너무 맵거나 짜다고 했죠. 하지만 또 다른 손님들은 이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맛있게 드셨어요. 저녁 무렵에는 한인 손님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그들은 메뉴판을 보자마자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 번졌죠. 와, 진짜 한국 기사식당이네.
여기 뉴욕에 이런 곳이 생기다니. 그들은 능숙하게 반찬을 가져가고 음식을 빠르게 먹었어요. 제가 가장 기뻤던 건 그들이 맛에 대해 정말 좋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기 된장찌개 맛이 정말 본토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요리사 모셔오셨어요? 첫날을 마치고 문을 닫으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과연 이 가게가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한인 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희망도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마크의 기사식당이 문을 연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손님들 반응이 정말 갈렸지만 다행히도 점점 단골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길에 대형 쇼핑몰 빌보드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고를 보게 됐어요. 한국식 기사 음식점, 미국 최초의 한국식 기사식당 체인 오픈. 광고를 자세히 보니까 음식들이 제 기사식당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셀프 반찬대, 한국식 찌개류, 빠른 서비스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로고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아차렸죠. 로버트 스콧. 이 사람이 결국 내 아이디어를 훔친 거구나. 너무 궁금해서 그날 오후에 한국식 기사 음식점의 첫 매장에 직접 가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짜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인테리어는 화려하고 번지르르했지만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해서 한 입 먹어봤는데 깊은 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김치는 달고 시큼한 맛만 강조되어 있고 만식 씨가 가르쳐준 것처럼 육수의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게를 나오려는데 마침 로버트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제게 다가왔죠. 마크, 여기서 뭐해? 우리 새 매장은 어떻게 생각해? 인상적이지?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맛이 없네. 로버트, 너는 절대 진짜 기사식당의 맛을 따라할 수 없을 거야. 로버트는 그저 웃으면서 어깨를 으쓱했어요. 맛. 사람들은 맛보다 브랜드에 끌리는 법이야. 우리는 이미 15개 매장 계약을 마쳤어. 3개월 내에 전국 체인이 될 거라고. 넌 그냥 작은 가게에서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면서 살아남아 봐. 정말 속이 뒤집어졌지만 일단은 참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제 기사식당과 한국식 기사 음식점을 비교하는 게시물을 올린 거예요. 진짜 기사식당과 짝퉁 기사식당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댓글들이 정말 양쪽으로 갈렸어요. 한국식 기사 음식점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강력한 마케팅에 끌린 사람들도 있었고, 맛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제 작은 식당을 지지해줬어요. 미국 기사식당은 왜 김치가 이렇게 달고 국물 맛이 없지? 이건 진짜 한국 맛이 아닌 것 같아. 마크의 기사식당은 작지만 진짜 한국 맛을 느낄 수 있어. 확실히 차이가 있어. 저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진짜 한식 프로젝트였어요. 소셜미디어에 한국 요리의 깊은 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준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는 짧은 영상을 매일 올리기 시작했죠. 영상에서 제가 강조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진짜 김치찌개는 단순히 매운맛이 아니에요. 잘 숙성된 김치와 고기의 풍미, 그리고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끓인 육수의 조화가 중요해요. 이건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만 나오는 맛이죠. 처음에는 별로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특히 제가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육수 끓이는 모습, 정성스럽게 반찬 준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나 봐요. 로버트의 한국식 기사 음식점은 여전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건 단순한 사업 성공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식 씨에게 배운 음식에 대한 진정한 철학이었거든요. 빠르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로버트의 한국식 기사 음식점이 확장되는 동안 저는 고민 끝에 한국으로 다시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만식 씨에게 더 많은 걸 배워야겠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만식 씨가 저를 보자마자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마크 씨, 오랜만이에요. 미국에서 기사식당 잘 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로버트가 만든 가짜 한국식 기사 음식점 체인 이야기, 음식 맛의 차이, 그리고 제가 소셜미디어에서 진짜 한식의 가치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이야기까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만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크 씨, 한식은 그냥 빨리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기술과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제가 더 깊이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정말 특별한 여정이 시작됐어요. 만식 씨가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의 다른 기사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종로, 을지로, 용산 등 서울 전역의 유명한 기사식당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죠. 가는 곳마다 신기했어요. 각 식당마다 저마다의 특별한 비법이 있었는데 어떤 곳은 된장을 직접 담그고 또 어떤 곳은 특별한 방식으로 김치를 담갔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곳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정성과 철저한 준비였죠. 만식 씨가 제게 식당 주방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보이세요? 이분들 모두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그래야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몰려와도 빠르게 서빙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날은 만식 씨가 저를 시골 마을로 데려갔을 때예요. 그곳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30년이 넘게 장을 담그는 일을 해오신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된장은 시간이 필요해. 적어도 1년은 숙성시켜야 그 깊은 맛이 나는 거야. 그 할머니는 저에게 된장과 고추장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놀라웠죠. 서울로 돌아와서는 만식 씨가 육수의 비밀을 더 자세히 알려주셨고요. 육수의 맛이 깊으려면 재료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이 불 조절이고 마지막이 시간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누구나 좋은 육수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만식 씨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죠. 특히 깨달은 건 맛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어요. 만식 씨가 항상 강조하셨어요. 너무 짜면 안 돼요.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요. 모든 맛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배운 후에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부산, 전주, 광주 등 다양한 지역의 기사식당도 방문했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각 지역마다 맛은 조금씩 달랐지만 빠르면서도 깊은 맛을 추구하는 철학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전주의 한 기사식당에서는 주인 아저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손님에게 빨리 음식을 내지만 그렇다고 맛을 타협하지는 않아요. 절대로요. 그게 진정한 기사식당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한국의 기사식당을 경험하면서 미국과 비교하게 됐어요. 그러다 진짜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깨달았죠. 로버트는 겉모습만 따라했을 뿐 진짜 한식의 영혼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여행을 마치고 떠나기 전날 밤, 만식 씨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할머니부터 대대로 내려온 된장과 고추장 레시피가 적힌 오래된 노트였죠. 만식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크 씨, 진짜 한식의 맛을 미국에 전해주세요. 빠르게 하지만 정성스럽게요. 저는 그 소중한 노트를 가슴에 꼭 품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로버트와의 경쟁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맞설 준비가 된 거죠. 이번에는 단순히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 진정한 한식의 가치를 지키는 싸움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가슴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랄까요? 만식 씨에게 배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제 식당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방 구조를 아예 개방형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벽을 다 허물고 투명한 유리로 대체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 끓이는 모습부터
주문받고 빠르게 요리하는 과정까지 모두 공개했죠. 손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체험형 한식당이에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세요. 우리는 숨길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로버트의 한국식 기사 음식점과 저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투명성이었어요. 이걸 저희 브랜드의 중심 가치로 삼았죠. 메뉴판, 포스터, 직원 유니폼에까지 진짜 한국식 조리법을 그대로 지키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만식 씨가 주신 소중한 레시피 노트를 보면서 된장과 고추장도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대로 된 맛이 나오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이것도 모두 손님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소셜미디어도 적극 활용했어요. 단순한 요리 과정뿐만 아니라 한국 기사식당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까지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죠. 기사식당은 그냥 식당이 아니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양 있는 한 끼를 제공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삶과 함께해온 소중한 문화예요. 빠르게 먹고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성스러운 식사를 대접하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전환점은 유명 요리 유튜버 테이스티 트립의 제이슨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제이슨이 자기 채널에 올린 예고편이 이거였어요. 오늘은 뉴욕의 두 한국 식당을 비교해 볼게요. 마크의 기사식당과 한국식 기사 음식점 중에서 진짜 한국 맛은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봐요. 그는 로버트의 체인점과 제 식당을 같은 날 방문해서 똑같은 메뉴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비교 영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말했죠. 와, 정말 놀라운 차이예요. 마크의 기사식당은 작긴 하지만 맛은 훨씬 깊고 풍부해요. 특히 육수 맛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선 정말 정성이 느껴진다고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정말 대박이 났어요. 댓글에는 역시 진짜가 달라, 로버트 식당은 그냥 패스트푸드 버전 한식이네 같은 의견이 쏟아졌죠. 그 후로 더 많은 유튜버들이 비교 영상을 찍으러 오기 시작했고 손님도 엄청 늘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저희 가게 앞에는 매일 줄이 생겼죠. 로버트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그도 급하게 오픈 키친을 도입하고 진짜 한국 맛을 강조하는 광고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한 후였죠. 이렇게 성공하니까 자연스럽게 가게를 더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 후에 두 번째 지점을 맨해튼 중심부에 열었고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지점도 차례로 오픈했어요. 하지만 로버트와는 달리 무작정 빠르게 확장하진 않았어요. 각 지점마다 제가 직접 셰프들을 교육하고 품질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했죠. 한 지점이 완벽하게 자리 잡기 전에는 다음 지점을 열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체인점이 아니라 각 가게가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체험형 한식당이에요. 하지만 모든 지점에서 공통으로 지키는 건 진짜 한국식 조리법이죠. 이건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이제 뉴욕에서 기사식당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희 가게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진정성과 정성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됐죠. 가끔 한국에 계신 만식 씨에게 전화를 드리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세요. 마크 씨, 빠르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하고 있죠?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네, 선생님.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만식 씨의 철학이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죠. 제 기사식당이 뉴욕에서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단순히 우리 가게가 잘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어느새 미국 전체의 한식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뉴욕 타임스를 펼쳤는데 저희 가게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제목이 한식의 새로운 바람 기사식당이 미국 음식 문화에 가져온 혁명이었죠. 그 기사에서는 저희 기사식당이 어떻게 미국의 빠른 식사 문화와 품질 높은 음식 사이의 간극을 좁혔는지 자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죠. 이 기사가 나간 후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각지에서 요리사들과 사업가들이 물밀듯이 저희 매장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기사식당의 비밀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그분들한테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사실 특별한 비밀 같은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준비와 정성뿐이에요. 빠르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이게 한국 기사식당의 철학이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스턴 같은 미국 주요 도시에서 저희랑 비슷한 컨셉의 한식당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로버트의 한국식 기사 음식점 체인도 방향성을 바꿔서 이제는 정통 한식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기 시작했더라고요. 어느 날 로버트가 직접 제 가게를 찾아왔어요. 마크, 솔직히 내가 틀렸어. 너의 방식이 옳았어. 맛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해냈어. 그러던 중에 세계적인 요리 프로그램 글로벌 테이스트에서 저를 초대했어요. 방송에서 저는 한국 기사식당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미국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됐는지 이야기했죠.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빠르지만 맛있는 식사의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사식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비결이 미국,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방송이 나간 후 저는 많은 국제적인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에서 기사식당에 관심을 보였죠. 심지어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만식 씨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한국 방송에서 저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뉴욕의 5번째 지점을 오픈하는 날, 저는 만식 씨를 미국으로 초대했어요. 오픈 행사에서 만식 씨와 함께 테이프를 자르면서 저는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국 기사식당이 세계를 사로잡을 차례예요. 만식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의 눈빛에서 제가 그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이어받았다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빠르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이 철학은 저의 인생을 바꿨고, 이제는 미국의 식문화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서 기사식당을 운영하신다면 어떤 메뉴가 좋을까요? 우리 한국의 맛있는 불고기와 어울릴 만한 음식들을 추천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